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유흥시설의 영업 중지와 함께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게 대인 접촉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자발적 검사를 받지 않는 클럽 방문자에 대해서는 강제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세대주 본인이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청하면 이틀 뒤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기가 침체하면서 반도체와 승용차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동반 부진했습니다. 지난 2월 발사된 천리안 2비호가 관측한 한반도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천리안 1호보다 해상도가 4배 향상돼 서해안 하천과 바다 등 해양 생태계의 변화까지도 관측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우주 산업은 정부와 기관이 연구와 탐사를 주도하는 공적인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간 기업이 달 탐사 관광 상품을 내놓는 등 우주 산업의 주도 세력이 서서히 민간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민간의 우주 탐사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간 대구 지역의 모든 유흥주점을 비롯해 일반 음식점 가운데 감성주점과 콜라텍 등이 사실상 문을 닫게 됩니다. 대구의 유흥시설은 모두 1,300여 곳으로 이 중 클럽과 콜라텍이 각각 30여 곳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자진해서 검사받지 않는다면 방문자를 강제로 찾아내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지역 감염 확산을 최소한 범위로 차단하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며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방문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시기에 이태원을 방문했던 사람은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로 연락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방문자들의 협조가 늦어질 경우 정부로서는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통신기지국 조회와 같은 방법으로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서울시가 아직 연락이 안 되는 클럽 방문객들을 모두 조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분 노출이 안 되는 익명 검사의 길을 열어놨는데요. 이것도 회피하면 벌금 2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확보한 명단은 모두 5,500여 명. 그런데 이 중 3,000명 넘게 연락이 안 됩니다. 신분 노출 우려 때문에 전화를 피하거나 클럽 방명록을 허위로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수조사가 시급한 서울시가 전화번호만 확인하는 무료 익명검사의 길을 터놨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거나 인근에 계셨던 분들은 무조건 빨리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일부가 끝내 검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제적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자발적 검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게 밝혀지면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녀가신 분들에 대해서 즉각 검사를 받으실 것을 검사 이행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정확한 명단 확보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2,100여 명이 이태원 클럽 방문객의 신원과 소재를 확인 중입니다. 클럽 명부는 물론 카드 사용 내역과 현장 CCTV, 인근 통신기지국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는 13일 시작할 예정인 고3 등교 수업을 일주일 미루자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의 급증으로 코로나 사태는 다시 크게 확산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 코로나의 재확산 추이와 정부의 지침 변경을 지켜보고 등교 수업의 순차적 연기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11일 예정된 등교 수업 대책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는 서울 지하철이 혼잡할 때 승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서울시는 승차 정원보다 탑승객이 50% 이상 많을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가 없는 승객은 역사에서 덴탈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에 전동차를 추가 투입해 승객을 분산하고 혼잡도가 심할 경우에는 역이나 기관사 판단에 따라 해당 구간을 무정차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버스도 혼잡도에 따라 배차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예비 차량을 추가 투입합니다. 서울시 분석 결과 서울시 대중교통수단의 혼잡도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80에서 90% 수준이며 혼잡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추세라면 지하철과 버스 모두 다음 달 안에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의 혼잡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서 KF94 등 보건용 대신 얇은 치과용 마스크를 쓰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건용이 아니면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뒤에도 마스크 착용은 변함없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치과용이나 리넨, 면으로 된 얇은 마스크들이 눈에 띕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교적 두꺼운 보건용 마스크를 답답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안 쓰기는 좀 불안하고 이제 KF80이나 94는 좀 답답하고 더우니까 이걸로 좀 저렴한 거 쓰려고 그래요. 특히 더위를 쉽게 타는 아이들에겐 등교 개학을 앞두고 치과용 마스크 구비가 필수처럼 됐습니다. 덴탈 마스크가 이렇게 숨쉬기가 편하대요. 애들이 유치원을 가게 되거나 학교를 가면 친구들하고 놀고 종일 있으면서 뛰어다닐 수도 있고. 방역 당국은 보건용이든 치과용이든 안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합니다. 꼭 KF94를 쓰는 경우는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마스크를 써도 저희가 공고하는 그런 범위 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보건용이 아니면 바이러스 차단 기능은 확실히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필터가 없고 얇을수록 입자가 작은 바이러스를 거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면 마스크를 들고 끼고 계속 기침을 하고 다니면 바이러스가 튀어나옵니다. 엉성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말이 옆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라서. 결국 덥고 답답하더라도 인증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끼는 게 좋습니다.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하며 에어컨을 틀거나 북적이지 않는 야외에서 잠시 벗어두는 등 여름철에 맞는 마스크 착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땀에 젖은 마스크 역시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떨어지고 위생에도 좋지 않은 만큼 다시 쓰지 말고 교체해야 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5월 들어 1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를 비롯한 품목들과 주요 국가 수출이 모두 크게 줄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충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들어 10일까지의 수출은 모두 69억 달러. 1년 전보다 46% 넘게 줄어 그야말로 반토막 났습니다. 실제 조업한 날짜로 계산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13억 8천만 달러로 30% 넘게 줄었습니다. 24% 급감하며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달보다 큰 하락폭입니다. 미국하고 EU에 대한 수출 영향이 이제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된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도 이제 월 전체 수출로 봐도 두 자릿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주요 수출 품목 모두 타격이 컸습니다. 먼저 미국과 유럽의 수요 절벽으로 수출길이 막힌 자동차 수출은 80%나 줄었습니다. 석유 제품 수출도 75% 넘게 감소했고 무선통신 기기가 36%, 반도체 수출이 1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나라별로도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지역 수출이 모두 줄었습니다.
세계 수출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미국이나 EU 시장이 경제활동 재개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더라도 2, 3개월 정도의 시차가 걸릴 텐데요. 우리 수출 시장은 앞으로 2분기 내내 수출 부진에 휩싸일 걸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한국 경제의 원동력인 수출마저 크게 흔들리면서 이러한 타격이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실업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모두 9,933억 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2,551억 원 급증했습니다. 또 이런 지급 규모는 한 달 구직급여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 지급액은 2월에 7,819억 원, 3월 8,982억 원에 이어 3개월 연속으로 최대 기록을 경신해 코로나19 사태가 고용에 미치는 여파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들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정부가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국내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지급받으면 자신이 사는 지역 가맹점에서 오는 8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한 후에 하루 이틀 지나면 카드에 충전됩니다. 신청 첫 주인 15일까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적 마스크 오브제처럼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고 16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세대주는 오는 18일부터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받습니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시어 충전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연계은행이라면 지점이 어느 지역에 소재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그리고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본인이 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백화점과 면세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그리고 유흥업소와 골프 연습장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 상권 살리기 등 취지에 따라 사용 가능 지역과 업종에 일부 제한 사항이 있지만 신용 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국민들께서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하며 그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라도 기부할 수 있고 석 달 동안 사용하지 않아도 기부금 처리됩니다. YTN 최장수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진단검사가 확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신규 입원 환자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증상이 없어도 검사 비용 절반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증상이 없는 환자는 검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건강보험에서 50% 지원받게 됩니다. 요양병원에는 하루 평균 1,694명이 입원해 이번 조치로 하루 2,000명이 검사받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의료기관 입원 환자에도 이번 방침을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공조 차원에서 미국에 마스크 200만 장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한미 양국의 동맹과 우정은 70년 전만큼 중요하고 굳건하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연방정부에 마스크 200만 장을 지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마스크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을 통해 의료시설과 의료 종사자 등을 포함한 미국 내 필요한 현장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번 마스크 지원은
지난 3월 양국 정상통화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공동대응의 후속 조치로 국내 상황과 마스크 수급,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정부는 외국 정부가 공식으로 요청하는 경우 인도적 지원 목적의 해외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지원에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트윗 글을 통해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마스크를 지원해준 청와대에 감사한다면서 한미 양국의 동맹과 우정은 70년 전만큼 중요하고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한 것은 한 달 전 검사 키트 75만 회 분량을 제공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미 연방정부와 별도로 메릴랜드와 콜로라도주에도 각각 50만 회와 10만 회 분량의 한국산 검사 키트가 제공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때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1억 원, 2017년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 피해 때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억 원을 무상 지원한 바 있습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바뀌면서 개인 위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30초 이상 손 씻기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요. 위생 관리를 독려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시내의 어린이 박물관 화장실. 아이가 비누통의 버튼을 누르니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30초 노래 비누. 손을 제대로 안 씻고 물만 묻히고 가는 아이들을 위해 개발한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 30초라는 시간을 아직 개념이 없을 나이인데요. 노래가 나오면서 하나의 놀이 활동으로 생각을 해서 손을 씻으니까 30초도 잘 지킬 수도 있고. 세균 박멸 효과가 뛰어나 셀프 백신으로 불리는 30초 손 씻기.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실험 결과 30초 이상 꼼꼼히 닦아야 세균이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가락 끝이나 손가락 사이사이, 또 손금 있는 부위, 이런 부위를 빠지지 않고 씻게 되면 적어도 30초 이상 손을 씻게 되고요. 꼭 손을 씻어야 되는 때 손을 씻게 되면 하루에 8번 이상은 손을 씻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게 쉽지 않습니다. 30초 이상 씻어야 세균 씻긴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났는지를 잘 인지를 못하고 그냥 씻게 되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은 손 씻는 동안 속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2번 부르는 겁니다. 최근에는 30초 손 씻기를 위한 앱도 개발되고 역 광장이나 공원, 길거리에 손을 깨끗이 씻는 세정대도 등장했습니다. 거의 길 가면 있으니까 손이 더 깨끗해지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잘 씻어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을 파는 매장에서도 손 씻고 크림을 바르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건 만지는 것도 많이 겁이 나긴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이렇게 세정제가 있으니까 손 씻기도 편하고. 생활 방역으로 바뀌며 더욱 중요해진 30초 손 씻기. 가장 간편하고 정확하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지난 2월에 발사된 우리 위성 천리안 2비호가 촬영한 한반도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서해안 갯벌과 하천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심지어는 인천대교의 모습까지 담겼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새만금으로 이어진 금강 등 여러 하천의 모습이 실핏줄처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인천공항 활주로는 물론 인천대교까지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토사의 영향으로 해안선을 중심으로 색깔이 변했다는 점도 한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 2월 발사돼 한반도 36,000km 상공에 머물고 있는 천리안 2비호가 처음 보내온 영상입니다.
2010년 발사된 천리안 1호 영상과 비교하면 해상도가 4배 이상 향상됐다는 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리안 1호 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천리안 2비호 때의 성능 시험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천리안 2비호에 탑재된 해양 탑재 관측 영상하고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좋은 성능을 갖는 건 확인했습니다. 천리안 2비호의 가장 큰 장점은 보다 정밀하게 해양 환경 관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빛의 파장에 따라 바닷속 부유물질에 각기 다른 색을 입히는 방식으로 해양 생태 환경 변화를 더욱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해양 환경 모니터링 또 해양 재해 재난에 대한 조기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 변동에 관련된 예측 자료를 생성할 수가 있고 천리안 2비호는 최종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 주변 바다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 미세먼지의 움직임을 포착할 시험 관측도 조만간 진행해 올 가을쯤 한반도 대기 영상을 처음 보내올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지금까지의 우주 산업은 정부와 기관이 주도하는 공적인 영역이었지만 최근 민간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중의 달 관광 상품화, 또 외계 행성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민간 우주 탐사에 대해 건국대학교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부 이창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과거에는 우주 산업을 정부나 기관이 주도했다면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이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굉장히 이제 원대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전 지구를 위성이 커버하는 인터넷망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고요. 예. 여기에 들어가는 위성이 한 12,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2018년부터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60개의 위성을 한 번에 지금 발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60개의 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지금까지는 인터넷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만 활용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뭐 아마존 밀림이나 북극, 남극 아니면 사막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돼서 그야말로 전 인류가 인터넷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네. 정말 모두가 쓸 수 있는 차별 없는 인터넷 복지가 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발사되는 위성 앞서 60개씩 주별로 발사가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성능이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이 1957년 스푸트니크가 발사된 이후에 여태까지 발사된 위성의 수가 대략 한 9,000개 정도 됩니다. 아, 예.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000개 정도가 지금 그 어떤 활동 중에 있는데 지금 12,000개를 더 쏘아 올린다니까 뭐 상상하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양의 위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위성이 서로 충돌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그 조건을 갖게 되는데 지금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의 위성들은 이런 첫 번째 충돌 회피 기능을 자율적으로 갖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위성이 이제 수명을 다하면은 그동안은 그게 그냥 궤도에 머물러서 어떤 문제가 일으킬 여지도 있었는데 너무 많은 쓰레기가 발생되니까 이 스타링크 위성들은 수명이 다하면 저절로 어떤 그 추력을 사용해서 지구로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능이 새로운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통신 중계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능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한 250kg 정도로 작지만은 상당히 고성능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로 인해서 그 많은 천문학자들에게 고민거리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맞습니다.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올라간 게 그냥 사실 몇 개면 큰 문제가 없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어떤 그 편대를 이뤄서 비행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을 반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태양하고 반대쪽에 있는 지구는 이제 그 태양의 그림자 속에 들어있으니까 밤이 되는데 위성은 그 그 태양하고 또 마주보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게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반사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
다시 말씀드리면 천문학자들이 별을 관측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계 밖에 있는 별을 관측하려고 그러면은 카메라를 이제 열어놓고 한참 동안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스타링크 위성이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아주 희미한 자국이라도 이렇게 줄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선처럼 보이겠네요.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천문학자들은 별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고요. 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스페이스X 외에도 이 블루 오리진이나 버진 갤럭틱 같은 그 경쟁 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특히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그 카이퍼 프로젝트라는 걸 추진 네네. 중이라고 들었는데, 예. 자, 이 프로젝트가 일단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카이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시죠. 근본적으로 스타링크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구 전체를 글로벌 링크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인터넷 브로드밴드를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 위성수도 한 3,300개 정도가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주 수요를 갖다가 우주 개발의 수요를 정부가 주도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민간 기업이 우주 수요를 창출하고 주도하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뉴 스페이스 에이지라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많은 양의 위성이 한 번에 올라가서 궤도를 돈다면은 아무리 충돌 방지를 한다고 하지만은 충돌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거고요. 아무리 이제 쓰레기를 없애는 방향으로 기술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는 점점 더 많이 생산될 것이다라는 예.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우주 쓰레기 생성이나 아니면 충돌의 방지를 위한 어떤 적절한 국제 협약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천체 관측 방해나 우주 쓰레기 등의 문제 등이 네. 좀 예상되는 문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로 인해 모두의 공간인 우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규제나 협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예.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지난 한 60년 동안은 우주를 개발하는 나라들은 이제 선진국이었고요. 몇몇 예. 나라들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우주 개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 논의로도 다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국제적 규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그 대응책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 위성 교통 관제 예. 그런 말을 쓰는 예. 그런 이제 규제의 어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우주라는 공동의 그 공간이 이제 우리 인류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공중 공간이 되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 이제 각국에서 좀 유념해야 할 사항이랄까요?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성이 수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구로 떨어지거나 예. 아니면 완전히 우주로 탈출되는 그래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성을 쏠 수 없게 하자라는 지금 의견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기술이 없는 나라가 위성을 쏘아 올릴 경우에는 적절한 그 청소 비용을 내든지 예. 그래서 그 청소를 해주는 그런 우주 공간을 쓰레기를 청소를 해주는 그런 그 용역 회사들이 지금 현재 그 스타트업으로 지금 부상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우주 사용 대책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 네 네. 가지 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를 이제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몇 년 전에 이제 중국이 자국의 위성 고장난 위성을 갖다가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파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서 나온 파편의 수가 한 3,000여 개에 달해서 그게 이제 여러 위성들한테 해를 주거나 아니면 파괴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고의적인 파괴 행위를 하는 데는 적절한 제재를 가하자라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그런 관제 노력이 필요하는데 현재로는 이제 미군만이 그런 관제 노력에 어떤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국적 체제에서 그런 관제의 노력을 공동으로 실현하자라는 게 세 번째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우주 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어가는 노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다 그 당사자들이 보다 모여서 실질적인 구속 조건을 갖추고 있는 어떤 협약으로 나가자
그런 그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런 민간이 우주 산업에 뛰어들면서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막기 위한 대책들 살펴봤는데요. 네.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우주 산업에 뛰어드는 게 장기적으로는 우주 연구나 개발을 좀 촉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실제로 민간 기업체들은 현재 우주 개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 굉장히 좋으신 질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민간 스타트업 업체라든 이런 회사들이 하는 일이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우주 개발을 보조하거나 아니면 그 계약자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설명을 살펴본 그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나 아니면 카이프 프로젝트는 독자적으로 우주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민간이요. 그러니까 우주를 개발해야 되는 어떤 수요가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다극화되는 그런 체제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의 혁신성이나 아니면 이익 추구, 그다음에 그 뛰어넘는 새로운 상상력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 60년 동안 우주 개발에서 이루어진 성과보다 앞으로 60년 동안 앞으로 이제 이룩할 그런 그 우주 개발의 성과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는 우주 개발이 우리와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 민간에서의 우주 개발에 대해서 좀 듣고 있는데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의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민간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우주 개발 기술이 지난 한 20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중진국 수준에 와 있다고는 지금 중진국 수준, 중진국 수준 한 세계 한 11위권에 와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의 그 노력이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인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민간 업체들이 그렇게 크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초적인 자산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IT라든가 그다음에 통신이라든가 또 이제 뭐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어떤 그 기술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을 우주 개발에 접목을 시킨다면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면에서 이제 민간 기업이 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 하나 한편으로는 이제 우주 개발에 어떤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처럼 이렇게 수요를 창출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영상 활용입니다. 영상이요. 우리가 천리안 2B에서도 봤듯이 이제 고해상도 고정보를 아주 집적된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를 잘 분석을 하고 그거를 거대 스케일, 거대 그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그 데이터들을 잘 분석하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못 봤던 그런 빅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빅데이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AI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잘 접목이 되면은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들을 만들 수가 있고 가공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어서 국가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경영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블루오션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분석력을 동원한다면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그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분야를 우주산업과 좀 접목을 한다면 국내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방역 1등 국가를 내세웠는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방역 체계의 모범이 된 우리나라의 중견국 외교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UN 등을 통해 국제 우호 그룹을 결성해 세계 보건안보 담론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인데 이번 주 뉴욕에서 첫 회의가 열립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말부터 한국발 입국 금지 국가가 늘어나며 수세에 몰렸던 외교부. 외국의 갑작스러운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외국 입국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불편을 겪으시게 된 것에 대하여 안타깝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한 달도 안 돼 코로나19 방역 선진국으로 위상이 반전됩니다. Well, first of all, testing is central because that leads to early detection. It minimizes further spread and it quickly treats those found with the virus. 특히 국경 봉쇄 대세 속에서도 투명성, 민주성, 개방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가 정의하는 이른바 나쁜 국가의 반대 예시로 환영받은 겁니다. 영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한국의 성공으로부터 매우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확실히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외교부는 이 기회에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할 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과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보건기구,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회원국을 상대로 우호 그룹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수십 개국이 동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번 주 뉴욕에서 유엔 우호 그룹이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세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호 그룹 중에 제일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은 유네스코입니다. 국제사회의 담론을 만들어가고 그걸 주도해가는 역할을 하는 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에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등 국제 지도력 부재 속에 우리의 중견국 외교의 효능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중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중재할 능력, 그리고 그 완전히 형해화된 국제 경제 제도를 재설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훨씬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는 거고요. YTN 장하영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백악관 참모들은 일하러 가는 게 두렵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중을 드는 파견 군인에 이어 펜스 부통령 대변인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백악관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대통령과 접촉하는 고위직들은 매일 검사를 받도록 수칙이 강화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바깥문을 닫고 근무 인원도 줄였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최대한 원격 근무를 하고 떨어져서 일하라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I can just tell you that we've taken every single precaution to protect the president. The same guidelines that our experts have put in place. We clean the facility. We social distance. 하지만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일관된 대응책이 부족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악관 코로나19 TF 회의에 참석했던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장 등 보건당국 책임자 3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확진자에게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좌장인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 TF의 다른 구성원이 자가격리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또 백악관 지침에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외부 행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Is there, Mr. President, is there a reason why people just aren't wearing masks at the White House? Well, they are. People but that not, no people that are serving me are. We have The not people. seen anyone wear a mask around you, sir, in the last 2 weeks. 이러다 보니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서는 출근하는 게 무섭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케빈 애시 백악관 경제 선임 보좌관은 CBS 방송에 출연해 일하러 가는 게 무섭다. 백악관보다 집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상화 쪽으로 초점을 옮겨감에 따라 파우치 소장 등 보건 전문가들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7만 명, 사망자가 2만 6천 명을 넘은 프랑스가 이동 제한령을 점진적으로 해제합니다. 여전한 경계감 속에 일상 복귀에 나서고 있는데 등교 재개 문제를 두고 특히 고심이 깊다고 합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리의 한 중고자전거 판매점이 고객들로 북적입니다.
이동재 한령 해제일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 행사에 들어간 겁니다. Là, on a lancé puisque les gens ils ont besoin de vélo à cause des transports, c'est un peu risqué pour le confinement là à cause du virus, voilà. 지난 3월 17일 처음 내려진 이동재 한령이 해제된 것은 50여일 만입니다. 상점 영업도 재개된 가운데 음식점과 술집은 별도 발표가 있을 때까지 계속 폐쇄됩니다. Le nombre de rendez-vous vont être divisés par deux, c'est-à-dire qu'un mardi on peut faire une vingtaine de clientes, on pourra en accueillir seulement 10. 이번 주부터는 휴교령도 점차 해제됩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 80%가 이번 주부터, 일부 중학교는 다음 주부터 등교가 재개됩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등교가 안전할지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프랑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각각 10명과 15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학교 출석을 의무화하지 않고 집에서 수업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감소를 조건으로 단계에 맞춰 사회 경제 활동을 재가동하겠다는 건데 야당과 지방정부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헌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한 존슨 영국 총리가 봉쇄 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동 제한된 봉쇄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했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이들의 출근을 당장 이번 주부터 장려했습니다. 수요일부터는 하루 한 번으로 제한했던 운동 등 야외 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르면 다음 달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교가 문을 열고 7월에는 음식 숙박업 등의 영업을 재개하고 공공장소의 문을 열 계획입니다. We'll be monitoring our progress locally, regionally and nationally. And if there are outbreaks, if there are problems, we will not hesitate to put on the brakes. 하지만 야당은 작업장 복귀 몇 시간 전에 내려진 이번 조치가 작업장에서의 안전 확보 등 구체적 내용 없이 혼란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they're being told at the same time to go back to work, if possible, not using public transport. That's a real logistical problem for tomorrow morning for millions of people.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등 자치정부 또한 존슨 총리의 완화 조치가 모호하고 부정확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영국은 지금까지 21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돼 3만 명 넘는 사람이 숨졌고 지금도 하루 4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달 보름 이상 지속한 봉쇄령으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조건부로 취해진 이번 완화 조치는 영국 내 코로나19 사태의 명확한 개선이 없는 한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해 중국 우한 연구소를 지목해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우한 연구소가 직접 이를 부인했습니다. 중국 매체 과기일보에 따르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소속 우한 국가생물안전실험실 주임 위안 즈밍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물안전 4급 실험실은 안전 수준이 최고일 뿐 아니라 연구원 출입과 동물 실험, 폐기물 처리에서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갖췄다며 각종 기술과 조치는 실험실 내 바이러스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한 국가생물안전실험실에는 2015년 1월 완공된 아시아 최초의 P4 실험실 한 곳을 비롯해 P3 실험실 2곳이 있습니다. 위안 주임은 P4 실험실의 핵심 부분은 스테인리스 스틸 벽으로 둘러싸인 상자 안의 상자 구조로 완전히 밀폐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엉뚱하게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차별을 피해서 방역망 밖으로 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혐오보다 우리 모두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